PPT 시크릿. 안녕하세요.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것만 알면 PPT 초보 탈출 강추 핵심 기능 2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료는요. 1탄에 이어서 www.contentwith.com에 들어가시면 PPT 자료 보이시죠? 가장 메인 화면에 올려뒀으니까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와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라데이션 설정입니다. 그라데이션 설정. 아래 보시면요. 로봇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미지 위에 제가 그라데이션한 도형을 딱 얹어줬더니 우리 왜 핸드폰에 보면 사진 찍었을 때 필터 효과 주는 거 있죠. 필터에서 로모 효과 준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이미지 사이즈랑 똑같이 잠깐만요. 도형 모양이 요거 말고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선택하고 이미지랑 사이즈 똑같이 딱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도형 서식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도형 서식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상태에서 O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도형의 서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열렸습니다. 채우기 눌러볼까요? 도형을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울 거냐? 단색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 그라데이션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을 채우실 때는요. 가장 먼저 중지점부터 우리가 손을 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종류, 방향, 각도 등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하지 않고요. 중지점부터 하시는 거예요. 중지점이 보통은 4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X, 오른쪽에 보면 X 있죠. X 누르면 중지점이 2개만 남습니다. 가장 먼저 중지점 2개 갖고 시작을 할게요. 2개 갖고 하다가 추가로 하나, 2개씩 넣으시면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지점 제가 이렇게 2개를 일단 넣었고요. 왼쪽 중지점의 색깔을 흰색 선택하고요. 오른쪽 중지점의 색깔을 검정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라데이션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요 오른쪽에서는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왼쪽이 흰색인데 우리 슬라이드의 도형에 보면 위쪽이 흰색이고 오른쪽이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우리 그라데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화면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라데이션과 오른쪽 우리 서식에서 넣은 그라데이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일치시키시고 그라데이션을 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일치시키냐면 여기 보세요. 방향 볼까요? 방향 보니까 하나, 둘, 셋, 4번째 거를 선택하면 방향이 일치하죠. 왼쪽에 흰색, 오른쪽에 검정 이렇게 들어갔나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가운데 흰색을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럼 왼쪽에 무슨 색깔이 하나 들어가주면 될까요? 맞아요. 검정색이 들어가주면 이 그라데이션 모양이 나오겠죠?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검정색 넣어줄게요. 검정색 이렇게 넣으셨죠? 자, 그럼 중지점을 가운데 흰색을 움직일수록 이렇게 방향이 그라데이션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조정이 되시죠? 자,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왼쪽 오른쪽은 그냥 두고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이미지가 비춰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비춰야 되죠. 근데 지금 가운데 이미지가 전혀 비치지가 않아요. 비치게 하시려면 아래쪽에 보시면 투명도라는 게 보이시나요? 투명도 바를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에 이미지가 비치게 되죠. 저는 투명도를 100%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쉽게 로모 효과를 준 것 같은 그라데이션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왼쪽에 로봇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천둥번개 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 2개를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합성한 것처럼 2개가 겹쳐진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하시려면 먼저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천둥번개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더니 자, 원래 있던 이미지에다 딱 올려주니까 번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해볼게요. 왼쪽 이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번개 이미지를 딱 일단 올려볼까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이 이미지에 올렸더니 안 비치죠? 안 비치죠? 그러면 아래가 비쳐야 되는데 자, 그림 서식에서 보시면 이미지는요.
우리 도형은 단색 채우기에서 투명도 조절하면 투명도가 조절이 되지만 이미지는 투명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이미지는 투명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투명도 조절은 도형만 가능합니다. 도형만. 한번 볼까요? 도형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 도형을 제가 검정색으로 선택하면 아래 투명도 바를 움직이면 투명도가 조절이 되죠. 투명도 조절은 도형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도형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투명도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지를 도형 안에다 쏙 넣어주세요. 이미지를 도형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도형 안에 넣으면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도형이겠죠. 그러니까 투명도 바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미지 도형을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하나 그렸습니다. 위에 천둥 치는 이미지, 천둥 번개 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X 누를게요. 컨트롤 X. 컨트롤 X는 뭐죠? 잘라내기 단축키죠. 잘라내기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클립보드라는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 쏙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도형을 뭘로 채우냐면 방금 잘라내기 했던 그 이미지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고요. 클립보드 클릭 딱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림을 채울 건데 뭘 채울 거냐면 방금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는 거, 컨트롤 X에 있는 거, 그걸 넣을 거니까 클립보드를 클릭하면 요 안에 쏙 들어갔죠. 그러면 도형 안에 지금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이미지를 넣었어요. 자, 아래 볼까요? 투명도를 조절해 보세요. 투명도가 조절이 됐죠. 왜냐면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투명도 이렇게 조절이 됐으면 올려볼까요? 요 위에다가 쏙 올리세요. 자, 올렸죠. 그랬더니 마치 그 로버트 이미지 위에 번개,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연출이 됐습니다. 좀 더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거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적정한 수준에서 난 요 정도면 좋겠다 하시면 딱 멈추시면 되겠죠. 그럼 마치 포토샵 없이도 사진 합성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도형 모양 변경입니다. 도형 모양 변경. 지금 화면에 보시면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제가 삽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냥 사각형으로 다 바꾸고 싶다 하시면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메뉴바 서식에 가서 도형 편집 눌러볼까요? 그러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모양 변경. 사각형을 딱 선택해볼까요? 사각형을 선택했더니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나요? 다시 한번. 서식에서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에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클릭하면 모양이 바뀌었죠. 밑에 것도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선택하고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주는 단축키 F4번을 누르시면 F4번 하시면 모양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선택하시고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을 하시면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또 바꾸고 싶으면 F4 하시면 도형을 다 만들어진 것도 쉽게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기본 텍스트 상자와 기본 도형을 설정하는 건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글상자를 열고 여기 글상자 있죠? 글상자를 열고 글자를 쓰잖아요. 글자를 입력하면은 자, 원래는 어떻게 써지냐면 여기 보실까요? 맑은 고딕 18포인트로 써져요. 맑은 고딕 18. 다 그렇게 써지세요? 맑은 고딕 18이 파워포인트 기본 그 텍스트 상자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저랑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맑은 고딕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맑은 고딕보다 가독성도 좋고 예쁜 폰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이번에 PT 디자인할 때 나눔 스퀘어를 쓰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눔 스퀘어를 메인으로 쓰겠다. 나눔 스퀘어 선택하시고 글자 포인트는 발표용이기 때문에 18은 너무 작다. 22로 하겠다. 했습니다. 자가는 살짝 좁게 쓰겠다. 좁혔죠. 줄간격 옵션에서 배수 선택하시고 뭐 1.2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뭘 했냐면 글자 폰트 종류 바꿨고요. 사이즈 바꿨고요. 자간 좁혔고요. 줄간격 옵션에서 배수 선택하고 1.2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 그 텍스트 상자를 기본 텍스트 상자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바깥쪽에 클릭하시면 십자가 모양 생겼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글상자 써볼게요.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글상자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방금 설정한 대로 써지죠. 방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맑은 코드 18포인트가 아니라 나눔 스퀘어 22포인트, 자간 좁게 줄간격 1.2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 슬라이드 1페이지에서 미리 하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형도요. 도형도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회색으로 설정을 해놨지만 원래는 무슨 색이에요? 원래는 약간 이 파란색에 테두리까지 있죠. 테두리 이런 촌스러운 테두리 쏙 들어간 요런 도형이 그려지죠. 근데 이번에도 도형을 색깔을 제가 쓰고 싶은 색깔로 변경할게요. 예를 들면 노란색. 나는 윤곽선 안 하겠다. 윤곽선 없음 선택했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잖아요.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도형을 그리시면 방금 설정한 대로 도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작업도 1페이지에서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우리가 도형의 테두리 일일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꼭 설정을 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디자인 하시면서 텍스트를 좀 줄이는 좋은 방법이 문자표에 있는 기호랑 부호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기호랑 부호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알아놓으시면 좀 편하겠죠. 단축키. 자, 기호랑 부호를 삽입할 곳에 클릭해서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커서 이렇게 갖다 놔야지만 문자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커서를 안 둔 상태에서는 문자표가 활성화가 안 돼요. 자, 클릭해서 자,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단축키 눌러볼게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삽입에서 여기로 가야 돼요. 삽입에서 기호로 가야 돼요. 자, 단축키는 뭐냐면요. Alt NU예요. Alt N U 눌러보세요. 바로 뜨죠. 기호로 바로 갈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t N U. Alt N U. 그래서 손에 붙으시면 삽입에 가서 기호 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혹시 근데 난 단축키 Alt N U가 너무 안 외워지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자, 기호에서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를 클릭하세요. 자, 기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를 클릭하시면 여기 생길 거예요. 여기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생길 거예요. 여기 위에 윗줄에 네,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추가하시면 여기 위에 생기는데요. 여기 밑에 생기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파일에서 옵션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죠. 여기다 체크하세요.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요 위치에 생기게 됩니다. 되셨나요? 정리 한번 할게요. 문자표 가는 거 단축키는 Alt N U 외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도저히 안 외워져요. 그러면 여기 삽입에서 기호에 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시면 여기 생기게 되죠. 빠른 실행 도구에 생겨서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 가는 단축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요. 슬라이드 쇼 가는 단축키는요. F5번을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를 가요.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F5번 눌렀더니 네, 슬라이드 쇼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F5를 누르면 1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현재 슬라이드 있죠. 저 지금 26번 슬라이드 보고 있는데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가고 싶으면 쉬프트, 변형일 때 우리가 쉬프트라는 단축키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죠. 쉬프트 F5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가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단축키 꼭 알아두세요. F5번, 그 다음에 쉬프트 F5번, 쉬프트 F5를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가는 단축키입니다. 우리 F 시리즈의 단축키도 몇 개 있죠. F4는 뭐죠? F4. F4는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주는 단축키. F5는 슬라이드 쇼 가는 단축키. F12는 뭐죠? F12. F12 누르면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단축키죠. 하나 더 있어요. F2는 뭘까요? F2 누르면 안에
블럭을 다 씌워줘요. F2 누르면. 그래서 이 단축키, F 시리즈 단축키들을 좀 구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Shift F 한번 눌러볼까요?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단축키입니다. 검정색으로 바꾸려면 원래 B, 블랙의 약자 B를 누르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B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저처럼 여기 보세요. 왼쪽 상단에 U로 뜨고 U가 뜨고 까맣게 안 바뀌시는 분들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한영키가 아니라 한글키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럴 땐 다시 한번, 요럴 때는요 한영키 한번 눌러주시고 B 눌러보세요. 까맣게 바뀌었죠. 까맣게 바뀌었죠. 다시 한번 ESC 누르시고요. ESC 누르시고요. 이번에 하얗게 바꾸는 거는 지금 이제 한영 되어 있죠. W 눌러볼까요? 하얗게 바뀌죠. 그래서 이건 언제 쓰냐면 우리가 슬라이드 쇼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발표자한테 집중하게 하고 싶으실 때 있죠. 그럴 때 슬라이드를 까맣게 만들거나, 저는 까맣게 만드는 걸 더 선호합니다. 하얗게 만듦으로써 발표자한테 집중하게 만들 수 있고요. 혹은 내용을 좀 가리고자 할 때, 그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알아두세요. 한영키 누르시고 B나 W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쇼에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자, 다음 슬라이드 열어보시면 슬라이드의 모든 글꼴을 한 번에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한 번에 변경해볼까요? 자, 슬라이드의 글꼴이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을 코프업 도듬체 라이트로 썼어요. 근데 코프업 도듬체 말고 나눔 스퀘어체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한 번에 다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가볼까요? 바꾸기에서 보시면 바꾸기, 메뉴 홈에서 바꾸기 가세요. 글꼴 바꾸기 있나요? 글꼴 바꾸기. 그 다음에 현재 글꼴을 선택하세요. 코프업 도듬체 라이트 선택하시고 여기서 나눔 스퀘어드 모든,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있죠. 바꾸고 싶은 걸 선택하시고 바꾸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10장이든 50장이든 슬라이드 안에 있는 그 글꼴이 내가 원하는 글꼴로 한 번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종종 쓰는 거니까 네, 기억을 해주세요. 홈에서 바꾸기에서 글꼴 바꾸기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번호 놓는 것과 슬라이드의 시작 번호를 수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번호를 넣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번호 놓는 거예요. 번호를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메뉴바 삽입에 가겠습니다. 삽입. 삽입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혹은 머리글 바닥글을 해도 돼요. 똑같죠? 머리글 바닥글이나 슬라이드 번호나 똑같죠?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여기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이렇게 생성하고요. 자, 슬라이드 번호는 원래 당연히 1부터 되겠죠. 1, 2,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예를 들면 4번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인쇄할 건데 뭐 표지나 목차는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번부터 넣고 싶다 하시면 그 처음 시작하는 번호를 변경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서 하냐면 메뉴바 디자인에 가볼까요?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나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여기 와보세요. 여기서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있죠. 저는 1번부터 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번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가 한 번에 쫙 변경이 되게 되고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바로 안 되면요. 먼저 슬라이드 여기 들어가서 4번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 번호를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슬라이드 번호가 예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핵심 기능 2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